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모처럼 수급이 활기를 띄었지만 코스닥은 결국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을 동반순 매수했지만 양대지수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금리 이벤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돌아온 수급에 코스피는 열흘 만에 2,500선을 회복합니다. 22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웰컴 백,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선물 그리고 코스닥 현물을 모두 순매수합니다. 코스피에서는요, 기관도 순매수에 나서주고 대형주들도 힘을 내줬는데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 그리고 펩토론을 둘러싼 변동성의 지수는 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오랜만에 돌아온 수급 그 수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미증시가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 원,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동반순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2,500선을 회복하며 0.83%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양수급이 낙폭에 제한을 줄 뿐 제약바이오주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 현물이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급락하자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월 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원자력 발전 섹터가 강했습니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특히 BHI는 586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억 인의 원자로 건물 철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13%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리기판 테마도 견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 가시성이 높은 주체에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중에서 SKC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가 선정됐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섹터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두산밥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들려왔죠. 더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 수장으로 발탁한 가운데 머스크의 규제 완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산업 진흥 지원 전망 속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성 델타테크가 16%대 급등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장중 7만 5천 원대를 터치했다가 결국 0.87% 강보합한 69,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린 건 SK하이닉스의 4%대 강세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붙은 방산과 조선주였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하나오션, HC현대중공업 고발 취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K조선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7조 8천억 원짜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둘러싼 하나오션과 HC현대중공업의 갈등. 하나오션이 결국 지난 3월 HC현대중공업을 고발한 데 대한 취소장을 22일에 제출하면서 화해 조짐이 포착됐는데요. 현재 호주,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이 함정 사업에 있어 입찰에 나서고 있는데 10조 원 규모의 호주 군함 입찰에서 지난 8일 우리 기업들은 탈락했습니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소송 리스크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와의 불협화음이 문제가 된 건데요. 캐나다 등 남은 입찰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물론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향후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는 원팀으로 입찰에 나서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이날 HC중공업이 유럽 선주로부터 6,607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는 소식도 조선주의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개별 이슈 영향과 함께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기자재, 피팅 그리고 관련주들이 모두 훈풍을 보였다는 점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조선주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분류되는 이유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LNG 생산과 수출 확대에 따라 LNG선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의 MRO 사업과 함께 중국 견제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볼 포인트는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트럼프 트레이드 속 증권가에서 바라본 조선 업황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다울투자증권 내년에도 대박 고가 물량 건조로 턴어라운드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조선주들이 그간 많이 올라 주가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투자증권은 과거 슈퍼사이클 때와 해당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조선주 추가 상승 여력은 40에서 60%라고도 봤습니다. 특히 LNG선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 기울기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자,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 표지 포세이돈이 우리 조선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조선주 주가도 앞으로 번쩍 올라가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AI 기본법 연내 통과 청신호 대세는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AI 테마는 점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요. 우리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강했습니다. 상승에 촉매가 된 뉴스 AI 기본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던 AI 기본법, 지난 21일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AI 기본 사항과 윤리 그리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금지되는 AI의 규정은 이번 내용에서 빠지게 됐고요.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법사위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금요일 오픈AI가 삼성전자와 갤럭시에 이렇게 오픈AI에 GPT를 탑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패권 전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휴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이스트소프트는 AI 휴먼 서비스인 페르소.AI를 비롯해 공공기반 AI 교육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음AI는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부터 AI 휴먼 서비스 등 광범위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기업들인데요. 솔트룩스는 빅데이터 전문 업체로 자체 개발 AI 언어 모델인 루시아를 기반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6%나 급등했네요. 코난 테크놀로지는요, 자체 개발 대규모 언어 모델인 코난 LML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방부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업무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죠. 두 기업 모두 지난주 금요일 강했지만요.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차별점 특징이 있습니다. 또 더존 비존도 업무용, 기업용 업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익성 개선에 하나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가에서는 속속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소프트는 금요일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유통사업이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난주 관심도가 커진 AI 소프트웨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만 테마가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실적이 붙어준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오늘장 대비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오늘의 주요 일정 확인해보시죠. 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빙그레는 내년 5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빙그레의 지주회사 전환 결정 발표가 투자사업 강화와 본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전략적인 결정임이 알려지자 크라운 혜태홀딩스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크라운 혜태홀딩스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9.87%, 크라운 제과도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매드팩토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인 테라젠 이텍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분에 대한 매각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매드팩토가 신약 개발에 시너지가 나는 회사가 유력 후보라며 자산의 타겟으로 하는 세력의 매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한 가운데 매드팩토 주가는 시간외에서 5.74%, 테라젠 이텍스는 1.91% 상승했습니다. 한편 TCK가 YMC와 Y컴을 상대로 진행했던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TCK의 승소에 따라 앞으로 YMC와 Y컴은 특허권을 침해하면서 ISC 링을 제작하는 활동을 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TCK 주가는 시간외에서 3%대 올라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MSCI 지수 재조정, 즉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MSCI 반기 리뷰에서는 현대로템이 편입되고 KT와 셀트리온제약, 금양과 현대건설, 코스모신소재, 현대제철, 그리고 한화솔루션까지 7개의 종목의 편출이 결정됐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인 만큼 관련주 희비 오늘 주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편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도 파업 우려가 불거졌으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돼서 파업이 진행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협상의 난항을 겪는 포스코가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오늘 들려올 소식이 주가에 어떤 영향 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 들려올지 또 원전주의 상승 랠리는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모처럼 활기를 보였던 수급이 오늘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달러 인덱스가 107선을 넘은 건 다소 부담스러운 그림입니다만 환율 고점 인식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이에 우리 증시도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